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에 35개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인데 제가 거기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종의 축소판이거든요. 그 지방의료원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확대 강화되느냐 또는 지방의료원이 소멸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있어 왔고 뭐 신종플루 때부터 메르스, 사스 겪으면서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똑같이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당시에 한번 그 기사를 리뷰해 보시면 알 텐데 메르스를 괄호치고 그걸 코로나19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거의 변한 게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자체도 변한 게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이 공공보건의료를 키워나가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는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공공보건의료 위기가 닥쳐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몇 의료기관에 한정됐고 희생자 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온 케이스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문화를 바꿀 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충격을 주긴 했죠. 근데 코로나19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우리나라 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 아시잖아요. 병상 수도 OECD 평균에 지금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어서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다른 병으로 입원을 못해서 돌아간 뭐 젊은 청년도 있었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불과 코로나 초기에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았어요. 사실 K방역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확산을 극도로 억제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원인은 결국은 이런 재난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너무 취약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병원을 키워야 된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심지어 의사 수를 뭐 늘려야 된다는데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줬던 이유가 전 국민이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게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실력 같아요. 그 실력이 이제 어쨌든 시대가 바뀌려면 어떤 사건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있어줘야 돼요. 뭐 코로나가 그렇다고 지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도 뭐 쭉 대를 이어갔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하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았던 그런 단면이 드러나죠. 사실 감염병이 뭐 진보냐 보수의 정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그런 데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그게 우리나라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나갔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야 뭐 바뀐 정책이라고 볼 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동안에 하려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일단 좀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정책 당국자들도 국민의 행복을 뭐 고민하지 않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건강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또 제자리를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공공정책 수가가 사실 현 대통령님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이것이 실체가 불투명합니다. 한계가 좀 약간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개념 자체야 뭐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수가라는 말 자체가 이건 건강보험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 수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공공보건의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걸 재정으로 하지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모은 돈인데 그걸 갖고 무슨 공공보건의료를 하겠습니까? 일단 수가라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수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행위별 수가로 돼 있어요. 뭐를 하나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게 수가지 예를 들어서 소아과에 대한 수가라는 건 없잖아요. 소아과 의사가 주사를 놨을 때
500원을 주고 이게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라는 말 자체는 이미 행위별 수가에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너무 더 명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별 수가라는 거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기를 낳는 산모가 오면은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받을 겁니까? 2억 원을 받을 겁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가치 기반 수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월에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면 한 달에 분만이 5건밖에 없어도 몇 건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산부인과에 대한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정책 수가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즉 수가라는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둔 게 아니냐라는 의문 하나, 또 하나는 결국은 보험 재정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그 14%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재정 보조금도 현재 올해가 일몰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무척 안타까운데, 사실은 원래 20% 정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주는 것마저도 지금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있어요. 사실은 20% 정도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는 무조건 공공의료에 쓰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어쨌든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예산을 쓰기로 정부에서 많이 추진해 왔었는데, 공공정책 수가의 대상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해서 누구나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그것 때문에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거점병원들을 육성하는 계획들이 좀 이렇게 뒤로 처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이런 우려를 아마 정책 당국자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것들을 잘 다듬어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재정 투입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공공의료는 뭐냐 하면 이상한 의료 그런 행태를 바로잡는 게 저는 공공의료라고 봐요. 외국의 평균을 본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나 우리나라는 처진 부분이 많아요. 재정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공공병원의 숫자도 그렇고 의료 전달 체계가 엉망이잖아요. 대학병원과 의원이 환자 갖고 경쟁을 하고 있지를 않나. 심지어 공공병원이라고 지어놓고도 적자를 보내, 흑자를 보내를 논한다면 공공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인력 문제, 의사 인력 너무나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 너무나 부족해서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인력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의료를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언뜻 봐도 너무너무 이상하고 부조리하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공공의료라고 보고, 일단 의사 인력 부족하면 의사 인력을 늘려야 되고요. 의료 전달 체계가 엉망이면 각 병원의 그 임무들을 잘 분리해서 국가가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가 같은 게 문제가 되면 그런 행위별 수가의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의사들이 쉽게 말해 돈 벌려고 뭘 하지 않고 적정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와주는 것들이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또 의사들도 사실은 공공의료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말이 많지만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보면 OECD에서 거의 2배, 3배 일을 할 거예요. 외국에는 지금 하루에 환자 한 30명 보면 너무 많이 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30명 보면 바로 해고될 겁니다. 특히 내과나 소아과는 하루에 100명, 200명을 봐야 좀 만족할 만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 시간을 본다면 의사들도 공공의료가 정상적으로 되고 인력이 충분해졌을 때 지금보다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훨씬 행복하게 자기의 배운 바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되고 튼튼해지고 또 의사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은 병원이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정상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늘리고 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공공의료에 가장 다가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굉장히 좀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